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고요히 잠든 시간. 당신은 또다시 눈을 뜨고 말았죠. 어두운 방 안 조용히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하는 그 걸음이 이젠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심지어 세 번까지. 이젠 잠이 오는 게 두려울 지경입니다. 아침이 되면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잠을 잤다고 하기엔 너무 피곤한 하루의 시작.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뭐 잘못 먹었나?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나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지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리기엔 이 밤중 소변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구조 요청이죠. 밤마다 깨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그 신호를 무시한다면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정우입니다. 35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해온 의사이자 이제는 환자들과 같은 고민을 직접 겪고 있는 중년 남성입니다. 60대 중반에 접어들며 저도 새벽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일이 잦아졌고 그 고단함이 얼마나 큰지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그냥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몸이 잘못된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건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매 시간마다 눈을 떠야 했던 그 밤들이 7시간을 내리자는 평온한 밤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께 드리는 진심 어린 위로이자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갈 겁니다. 이것은 증상이 아닌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내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래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뭐. 한두 번 깨는 건 괜찮아요. 다 겪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넘겨짚고 있는 이 밤중 소변. 사실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단 한 번이라도 밤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깬다면 그건 이미 야간뇨라는 증상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닌 매일 반복된다면 그건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몸이 뭔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가 계속 어긋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잠자는 시간은 단순히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그 시간에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우리의 몸은 그 틈을 타 세포를 재생시키며 회복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매번 방해를 받는다면 뇌도 쉬지 못하고 면역력도 회복되지 못하고 몸 안의 염증이나 손상도 제대로 복구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 무섭게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상쾌하지 않고 밤에 몇 번을 깼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피곤하고 점심에 무얼 먹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짜증이 쉽게 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괜히 사람이 싫어지고 외로워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식욕도 점점 떨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계단에서 중심을 잃기도 하고 갑자기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시작은 정말 사소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한 것. 그 하나가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던 몸이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이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방치한다면 그 뒤엔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더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착한 것도 어쩌면 여러분의 몸이 이젠 제발 좀 돌아봐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기억 중 하나는 78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도 유쾌하고 말씀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밤마다 3번씩 깨요.
화장실 안 가면 잠을 못 자겠고, 다녀오면 또 잠이 안 와서 그냥 날 새요. 그분도 처음에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 좀 덜 마시면 괜찮겠지. 그렇게 참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벽 3시, 비몽사몽한 상태로 화장실을 가다 일어났습니다. 조명이 어두웠고, 정신은 몽롱했고, 몸은 자다 일어난지라 반응이 느렸습니다. 계단 하나에 걸려 중심을 잃었고, 결국 주저앉으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결과는 고관절 골절 엉덩이뼈가 심하게 부러졌고, 수술비만 3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 후 6개월 넘는 긴 재활 치료가 이어졌고, 지금은 보행기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활발하던 분이 방에만 계시고 밖에 나가길 두려워하시게 된 거죠. 어느 날은 진료 후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밤에 몇 번 깨는 건데 그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내가 화장실만 안 갔어도.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꼭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에 깨는 건 단지 불편함이 아닙니다. 삶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지금 누군가에게 미래를 바꾸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진짜 원인을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몸속의 작은 변화, 그 중심엔 호르몬이 있습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문제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밤에 자다가 자꾸 깨는 걸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를 떠올리십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지. 방광이 작아진 것 같아. 추워서 그런가 봐. 하지만 이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고도 중요합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이 소변을 만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잘 자게 해주는 몸속의 수면 조율사라고 할 수 있죠. 어릴 때는 이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8시간, 10시간씩 푹 자도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쭉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항이뇨 호르몬이 점점 줄어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죠. 호르몬이 줄어드니 밤중에도 신장은 계속 소변을 만듭니다. 방광은 소변이 차오르니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는 뇌를 깨워서 결국 잠에서 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물을 아예 안 마셔도 새벽에 깨요. 그건 물을 마신 탓이 아니라 바로 호르몬 조절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후반부터 이 호르몬은 급격히 줄기 시작합니다. 60대를 지나면 그 차이는 더 커지고요. 그래서 중년 이후부터는 밤에 2번, 3번 깨는 게 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당연한 노화의 과정으로만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 호르몬의 균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밤에 깨지 않고 6시간, 7시간 푹 잘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야간요, 그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 안에서 너무 조용하게 무언가가 약해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제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다음은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봐야겠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다시 푹 자는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실천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항이뇨 호르몬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마치 비가 올 걸 알면서도 우산 하나 없이 밖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아도 매일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권해드렸고 실제로 효과를 본 3가지 핵심 방법. 오늘 그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분 제한의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는 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분 섭취는 건강의 기본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오후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소변 생성을 줄이기 위해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그 양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저녁에 마신 물, 국, 심지어 과일 속 수분까지 모두 밤새 방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새벽마다 화장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후 6시 이후에는 되도록 맑은 물, 국물 요리, 수박 같은 과일을 자제합니다. 특히 커피나 맥주, 차 같은 이뇨작용이 강한 음료는 더욱 피해야 합니다. 낮 시간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이 되면 몸을 수면 모드로 천천히 전환하는 것. 이 작은 조절이 밤잠의 질을 바꿉니다. 두 번째, 골반적인 운동.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혹시 케겔 운동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운동을 단순히 여성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특히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이 운동은 방광을 지지해주는 골반 바닥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그 근육을 하루 5분만 수축하고 이완하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2.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아랫배를 3초간 힘주고 3. 다시 3초간 천천히 힘을 풉니다. 4. 이걸 10회 반복, 하루 2~3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하신 분들은 한 달 후에 밤에 2번 깨던 게 1번으로 줄었어요. 요실금도 좋아졌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별다른 도구도 필요 없고 부작용도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밤에 손발 따뜻하게 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혈액순환 부족입니다. 우리 몸은 자려고 할 때 체온을 낮추기 위해 몸속 중심 온도는 떨어뜨리고 손발로 열을 보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런데 손발이 차가우면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고 그로 인해 방광이 예민해지고 조금만 소변이 차도 자꾸 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전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천 방법은 3가지입니다.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발 담그기. 발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전기 찜질기나 찜질팩 사용. 특히 발목과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면 더욱 좋습니다. 보온 양말 착용. 차가운 바닥에서 체온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단순한 습관 하나가 밤새도록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는 기적 같은 밤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1. 저녁 6시 이후 수분 조절. 2. 하루 5분의 케겔 운동. 3. 따뜻한 손발로 혈액순환 유지. 이건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고 무엇보다 부작용 없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밤에 깨는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아니 3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이상하네. 어젯밤은 좀 편하게 잤네. 그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3가지 방법, 사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이 중요합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작은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중 한 분, 70세 김은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님은 저를 찾아오시기 전까지
하루 5번 이상 밤에 잠에서 깨셨습니다. 한두 시간 간격으로 계속 깼고 그때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셨죠. 낮에는 늘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후 수분 제한, 골반 적은 운동, 따뜻한 수면 환경,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고 딱 3주가 지났을 때 할머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 요즘 밤새 한 번도 안 깨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개운해요. 이게 바로 사는 거구나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잠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당연함을 되찾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구나. 더 많은 분들이 이걸 알면 삶이 바뀌겠구나. 김은자 할머니 외에도 밤중녀로 고생하던 수많은 분들이 단순한 습관의 변화만으로 큰 차이를 경험하셨습니다. 수면이 회복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식욕이 돌아오고 아침에 기분이 상쾌하고 낮에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단지 밤에 자주 깬다는 증상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신호를 놓치지 않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한 건 아마 단순한 정보 때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 그리고 뭔가 바꿔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실천법, 복잡하지 않지만 지금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작게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 물 한 잔을 줄여보는 것부터, 자기 전 양말을 신는 것부터 말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깨어있는 고통의 시간이 아닌 회복과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